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홈쇼핑 호스트 이건입니다.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무쇠팔, 다리까지는 아니고, 자 오늘은 무쇠팔로 유명한 상품입니다. 바로 리노 메카입니다. 자, 로봇 관련된 게 요즘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네. 오늘 홈쇼핑에서도 요거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최근까지는 계속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이제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만큼 또 시장이 또 핫한 또 상품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유로메카 로봇 관련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많은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네. 제가 유로메카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팔방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방미인이다. 네, 다른 이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은 그들만의 특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무지개 로보틱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특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보다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적용 범위가 꽤 넓다. 그럼 뭐 돈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포인트가 가장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유로메카를 제가 일단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 기대됩니다. 유효 슈팅이 바로 골로 연결되는 게 많다라는 건데요. 좀 하나씩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여기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유로메카의 주력 로봇팔입니다. 인디7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 뭔가 저기 보면 이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팔만 좀 껴요. 예, 껴서 이것만 달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서비스업 협동 로봇이 지금 현재 어쨌든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거기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처가 보시는 것처럼 교촌치킨입니다. 일단. 정말 유명한 교촌치킨. 네, 교촌치킨.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자 만드는 회사.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휴게소에 가면 요즘에 보면 우동이랑 라면을 끓일 때 로봇이 이렇게 끓여주는 게 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커피 같은 거 타주는 로봇은 본 적이 있었어요. 커피 타는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꽤 많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휴게소, 우리가 아는 휴게소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유로메카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도로공사랑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휴게소에 여기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그러니까 특히 음식료 관련 서비스 쪽에 이 로봇을 제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여기까지 들어보선 다른 기업들도 좀 하는 건데 맞습니다. 여기서 뭐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거 있잖아요. 적용 범위가 넓다라는 거.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다른 서비스도 합니까? 네,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하는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좀 주력으로 하는 건데요. 물류 이동 로봇, 그 다음에 상하차를 하는 로봇. 이것도 역시나 위에 제일 보시면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협동 로봇들 대비해서 좀 특화가 된 게 뭐냐면 산업용,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라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부품, 특히 우리가 일반 이 노동자들,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좀 위험한 것 중에 단순 노동 같은 거 프레스 작업을 할 때 그거 잘못하면 손가락 날아가고 하는 자 이렇게 넣어서 누르면 탁 찍어주는 건데 그거 사실 사람들이 하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작업을 이 로봇이 합니다. 근데 그 인건비가 비싸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단순 노동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한 달에 4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그걸 아낀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거는 특히 또 사람은 뭐 휴가도 줘야 되고 혹시라도 파업도 할 수 있고 교대도 해야 되지만 요거는 그게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저 로봇팔이 뭐 한 4억씩 되는 거면 그럼 안 사고 말지.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로봇이 요 한 인디7 기준으로 본다면 대당 한 3천만 원 정도를 합니다.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1년만 하더라도 인건비를 충분히 뽑고 특히 3년 정도가 무상 AS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공장들 입장에서는 수요를 많이 할 수도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장들이 그러니까 인력을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돈으로 고용하고 싶긴 한데 공장이 대부분 도심에 있지는 않잖아요. 다 이제 외부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더욱 사람들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맞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로봇팔을 하면 그런 거 상관이 없잖아요. 한번 딱 설치하면 끝나니까. 그럼요. 외딴 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설치할 때의 그런 입지적인 부분의 고려도 아무래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관련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회사가 이제 로봇팔만 이제 주력으로 만드는 건가요? 뭐 다른 것도 좀 있습니까? 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풍부한 라인업이
로봇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로봇도 이번에 또 계약을 했는데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스마트팜. 네. 그 최근에 혹시라도 토마토 농사를 비닐하우스에서 하시는 농사를 보신 분은 아실 건데요. 예. 요즘에 엄청난 큰 토마토 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큰 토마토 단지를 그 노인 두 분께서 하시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우리 수경작물이라 해서 흙을 쓰지 않아요. 예, 그 물에서 키우고 그리고 그게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 뭐 영양분이라든지 농약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링거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 그냥 딱 태워 놓으면 알아서 다 이 주입을 해줍니다. 저 편하네요. 엄청 편하죠. 그리고 거기 최근에 만들어지는 그런 이 토마토 농장 비닐하우스를 보면 바닥도 깨끗합니다. 예. 그리고 통로도 엄청나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다만 거기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키우는 건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좋아요. 근데 키우면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수확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때만 사람을 뭐 단기 알바로 막 쓰고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안 따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많은 거가 스마트화가 돼서 키우는 건 괜찮은데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수확을 하는 게. 근데 이게 로봇이 돼요? 어려운데?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로봇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가 이 동영상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센서로 이게 내가 잘 익었는지 안 익은 건지를 다 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익은 걸 로봇팔이 가서 이렇게 돌려서 땁니다. 대박. 이게 대신 따주기까지 하기 때문에 요 라인이 하나만 있어도 사람 한 10명 몫을 하는 거죠. 와, 그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까지 알고 따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눈으로 보고 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품질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이 없는 거죠. 야, 사람도 그걸 보고 익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특화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이것도 진짜 말로는 쉬운데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게 모비라고 해서 이동형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보티즈라든지 그러니까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동용 자율주행형 이 로봇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가다가 배터리가 불이 나버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타거나. 그렇죠. 이거 그러면 이제 불을 나버리면 이거 불을 끄는데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 그냥 도로를 가다가 불이 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물류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불이 나요. 그럼 너무 일커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물류센터 자체가 크게 불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도 버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유로메카가 만든 모비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자체의 화재 진화 시스템이 있어요. 자기 몸에 불이 나면 자기가 끕니다. 대박이다. 배터리의 팩에 불이 나버리면 거기서 우리 흔히 말하면 아까 말했지만 그냥 물을 뿌려버리면 다 그냥 못 쓰잖아요, 기계가. 그렇죠. 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비전도성 물질을 쏴가지고 불만 끕니다. 전기가 안 통하게 만드는 그것만 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 불이 나서 못 쓰는 부품만 떼어내면 나머지 부품에는 손상이 없는 거죠. 대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처럼 불 자체가 번지는 걸 막기 때문에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의 뭐 관련 쪽에서 아무래도 로봇을 쓸 때는 요걸 로봇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야, 진짜 똑똑합니다. 안 그래도 데이터 센터도 불 나가지고 그렇죠. 큰일 나죠. 사회적인 문제도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뉴로메카는 해결을 자체적으로 했다. 저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이 협동 로봇에서 들어가는 관절 부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G라든지 아니면 그 SBB테크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럼 좀 마진이 좀 안 남겠네요. 그런데 원래는 그래서 남들 거 사와야지 그게 마진이 안 났는데 지금 이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액추에이터를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가 절감도 있다는 거죠. 야, 진짜 스마트하다. 그리고 자기가 한 원턴키로 다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정말 똑똑해진 로봇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품 뉴로메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진짜 다양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라인업도 풍부한 데다가 불도 자기가 끄고 거기에다 관절까지 직접 이 비싼 관절 자기가 다 생산한다고 합니다. 도무지 돈을 안 벌래야 안 벌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로메카였습니다.